여대 강의실에 들어가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보란 듯이 SNS에 올렸던 그 남자, 이른바 동덕여대 알몸남이 잡혔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남녀의 시각차 문제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 6일이고요. 네. 트위터에 올린 거예요? 네. 옷 다 벗고? 예, 여대 가서 사진 찍고? 언제 이 음란행위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6일의 사진을 올린 겁니다. 이 동덕연대에 가서 보니까 운동장, 그리고 강의실, 뭐 여러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지금은 완전히 좀 이 블러 처리해놓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얼굴만 일부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서 신체가 전부 적나라하게 보이게 되죠. 네. 완전히 알몸이라는 표현이 맞고요. 하지만 양말에 신발을 신었더라고요. 이것도 무슨 심리 상태인지 좀 궁금하긴 한데 네. 단순하게 벗고 활개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음란행위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너무 이게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다 보니까 저건 우리 강의실인데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신고해서 이렇게 보면은 동덕여대 학생들을 딱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우리 강의실인데 저기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야외에서도 저렇게 벗고 있었네요? 야외에도 있었고 운동장에도 네. 있었고 온갖 곳곳에서 이렇게 행동을 한 강의실 겁니다. 안에서도 벗고 있었고. 그래서 저렇게 밖에서 활보하고 다니는 동안에 학교 당국에서 저 내용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신의 얼굴은 뭐 어떻게 한 거예요? 노출한 거예요? 모자이크가 돼 있더라고요. 얼굴. 와, 얼굴은 숨겼군요. 네. 네. 잡히긴 했어요. 어쨌든 어제 잡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15일 네. 서울중앙경찰서에서 그 광진구 한 노상에서 광진구에 있는 한 아파트 노상에서 네. 이제 혐의자를 잡았는데요. 이제 28살 박모 씨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이 사람이 이번 한 번만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트위터 미국 본사에 이 사람 누굽니까? 라고 하면 안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해경동 김 씨도 네.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아마 휴대전화 사용 뭐 이런 걸로 확인한 것 같은데. 네. 자, 학생들 당연히 뭐 화나고 불안해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학생들이 캠퍼스에 모였습니다.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동덕여대 알몸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앱다에서 보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또 학교에 제대로 된 조치를 요구했는데요. 많은 학우분들이 두려워하고 또 분노를 했고요. 또 이런 것들을 학교에 전하고자 이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은 이거 보면서 금방 알았답니다. 자기 학교인지. 강의실이나 보면 알지 않겠어요? 유튜브가 큰 분들이었으니까 교탁에 스티커가 붙어져 있고요. 정수기나 그런 거에도 다 붙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솔직히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했던 그 강의실이구나 이걸 딱 봐도 알 수 있어요. 특히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건물이었답니다. 네. 이 캠퍼스 안에서는 제일 출입이 많아요. 여기서 거의 모든 수업을 듣는 학생도 있을 만큼 그 학생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건물이에요. 학교 측은 이제 사건 이후에 교내 CCTV를 2배 이상 확충했다 이런 입장인데요. 150대 있던 걸 지금 350대로 늘리고 전체를 보안실로 바꾸고 그다음 공원이 11일부터 지금 가동을 하고 있어요. 건물 같은 경우는 11시에 통찰 이후에 제재를 하거나 뭐 이런 걸 자, 이 사진에 대한 댓글 잠깐 보겠습니다. 댓글 몇 개만 볼까요? 네. 댓글 보면 난 놈이다. 삶이 무료했나 보다. 저런 사람도 여자친구가 있구나. 뭐 여자친구에게 보여주려고 했다고 위에 본인이 밝혀가지고 그런 글들이 있나 봐요. 네. 문제는 남성들이 보기에는 어떤 철없는 남성의 세상에 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은데 해프닝 같기도 하고 여성들이 보기에는 공포와 분노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지금 댓글에서 보는 것처럼 마치 네. 막 부러워한 듯한 인상까지 지금 사실은 저 댓글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도대체 내가 다니는 여자 대학교 학교 강의실에서도 마음 놓고 그 학교 공부를 뭐 할 수 없는 정도로 네. 아무나 들어와서 저런 음란 행위를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더더군다나 지금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몰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화장실 같은 곳에서는 뭐 1년 넘게 무슨 휴지와 같은 혹은 내지는 핸드폰 충전기 같은 것들이 종이컵 같은 것들의 모양을 취하면서 네. 촬영이 되고 있었다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 입장에서 느끼는 그런 공포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죠. 노 변호사님도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상에서 느끼는 이런 위험의 수위가 남성들이 느끼는 것보다 나는 개인적으로 훨씬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 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공중 화장실 같은 경우를 보통 이용할 때요. 사실은 주변을 두리번 거리게 되고 네. 좀 일반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혹시 몰라서 의심을 하고 좀 들여다보는 그런 습관이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많이 느끼고 있을 것이고 네. 특히 이제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거는 여자대학교라고 하는 여성들만이 다니는 학교라고 하는 그 안심됐던 그런 공간이 네. 이제 보니까 사실 저런 식의 범죄 현장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큰 공포로 다가오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남성분들이든 여성분들이 좀 심각하게 인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밤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옷 벗고 다 사진 찍고 다녔는데 아무도 몰랐고 네. 그보다 더한 범죄도 가능했을 것 같고 해당 대학생들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화장실은 절대 안 가고요. 사건이 일어났던 건물도 되도록 안 가게 되고 밤늦게까지 있을 일이 있으면은 뭐 차라리 카페나 다른 데 가서 공부를 하지. 이 건물 옆옆에 바로 기숙사가 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 기숙사에는 학생들이 있었는데도 이 사건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불안한. 이 붙잡힌 이 남성 여기뿐만이 아니었고요. 동덕여대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곳에서 비슷한 행위를 했다는데 그 영상 준비됐으면 좀 보겠습니다. 동덕여대 그 알몸남의 SNS 계정 제목이 야외 노출 중독이었는데요. 해당 계정엔 이 여대뿐 아니라 다른 대학교와 중학교로 추정되는 곳 또는 백화점 화장실, 공원을 배경으로 한 나체 사진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러한 행위를 한 이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게 되면 이걸 칭찬하는 그 댓글이나 어떤 그 극존칭이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또 이상도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트로피라고 하거든요. 범죄의 어떤 성취물로서 자기 사진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찍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저게 방 안에 아무도 없는 방 안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대중들이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경찰은 구속할 방침이라고요? 네, 구속영장 선고하겠다라고 지금 네.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혐의 사실은 3가지 정도가 됩니다. 건조물 침입죄가 지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왜냐하면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건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정보통신망법상 그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또 공연 음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연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각각이 사실은 전부 다 너무 형이 약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이런 것들 때문에 처벌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현실적으로 문제가 걸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좀 전에 이제 그 범죄 그 항연구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은 예전에 소라넷 같은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존재하고 있었을 때 그런 곳에다가 본인들이 그 야외에서 저런 행동한 것을 올림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으면서 사람들로부터 마치 영웅시되는 그런 추앙감 같은 걸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런 행위가 좀 더 강화되고 좀 더 반복적으로 있게 된다라는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형도 약하고 또 걸려도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하지 않고 또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이런 네.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네. 이제 일부 네티즌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하게 되면 영장심사 받을 때 포토라인에 반드시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얼굴은 모자이크로 가리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되고 이것을 바라보게 되는 여성들은 굉장히 극도의 공포가 불안감을 떨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이걸 보면서 본인은 희열을 느꼈다라면은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와 같은 일을 했는지를 포토라인에 세울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걸 토대로 전 국민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와 같은 행위들이 어떻게 단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좀 오갈 때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좀 경각심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 잠깐 네. 말씀드리면 이게 아마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정신적으로 변태성욕이라든가 이상성 도착자라고 하는 걸 내세워서 네. 형을 감경받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포토라인에 세우는 문제는 국민적 감정이나 여론은 그렇더라도 규정에 따라서 아마 이루어져야겠죠. 자, 그러면 처벌이 얼마나 약한지 이런 짓을 한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다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문고리를 조용히 소리 안 나게 돌리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집을. 소리 지르고 문을 쳤더니 후다닥 하는 소리가
웬 벌거벗은 같은 층 사는 남자가 제 집 앞을 기웃거리면서 문을 열라고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이웃집 남자는 술 취해서 그런 거라고 일관하고 벌금 딱지 같은 것만 발부하고 갔어요 했는데 사진이 준비됐나요? 네. 자, 저희가 지금 모자이크를 세게 했는데 저녁에 저 앞쪽이 여자 혼자 사는 집인데 이렇게 알몸으로 가서 문을 계속 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실제 상황입니다. 네. 집주인이 여성이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CCTV를 확인하자 벌거벗은 옆집 남자가 여성 집 문을 수차례 열려고 했다는 사실이 이제 확인된 겁니다. 네. 자, 그냥 이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복도에서 옷 벗고 활보한 것뿐만 아니고 앞집 문을 열려고 했어요. 근데 처벌은 범칙금 받았다면서요. 경범죄 처벌법으로 인해서 5만 원짜리 스티커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네. 사실 경찰 입장에서도 저런 사람들을 제대로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뭐 어떤 강간이나 성폭행의 의도를 가지고 문을 열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네. 내가 술 취해서 우리 집인 줄 알고 잘못 문을 열려고 했던 것뿐입니다라고 하게 되면 마땅하게 처벌할 근거가 사실 아니 근데 옷 벗고 있잖아요. 아니 자기 집 들어갈 때 예를 들면 내가 더워서 옷을 벗었습니다라고 네. 한다니까요. 저 여성이 현명하게 대처해서 CCTV를 확인했으니까 저렇게 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문을 같이 열었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범칙금밖에 없다라면은 분명하게 입법 미비 과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된 법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 혼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조치들이 반드시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집 문을 막 열려고 한다면 주부 혼자 있거나 여성 혼자 있으면 굉장히 공포스러울 겁니다. 그런데도 그게 처벌은 어려운 거네요. 사실 저도 저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새벽 1시에 계속해서 누군가가 문을 열려 시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잠을 자고 있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더니 사실 안 보여요. 그래서 좀 있다가 또다시 그런 시도가 또 생기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의 대처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냥 좀 참아주세요.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사진관 보겠습니다. 오늘 국감하고 있잖아요. 문화재청 국감에 지금 이건 김수민 의원이고요. 손혜원 의원도 나란히 개량 한복 입고 나왔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복궁에 들어가는 입장료에서 개량 한복을 입고 들어가면은 이 감경이 안 된다 그래요. 그걸 알리기 위해서 저렇게 입고 나왔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센스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지난번 선동열 감독 증인 세우면서 했었던 이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기에만 치중하지 말고 좀 내실 있는 국감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의 목소리도 높은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 그때 선동영 감독을 질타했던 두 의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개량 한복이라고 하는 것이 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전통 한복을 좀 변형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까지 허용되는 부분인데 대해서는 좀 계속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복궁 들어갈 때 우리 한복 입고 가면 깎아주지만 개량 한복은 안 깎아준다. 전통 한복만 깎아준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적하려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교수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